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3월 8일 7시 24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얘기보다는 오르비 체인이랑 그리고 최근 제가 채굴하기 시작한 KSP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랑 그저께랑 오르비 체인이 좀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요.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르비 체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너무 축하드리고, 만약에 익절하신 분들도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혹시나 이제 지금 고점에 혹시나 이제 들어간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게 전략적으로나 이제 심적으로나 되게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불장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될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 좀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오르비 체인이 많이 오르게 된 계기가 이 벨트 파이낸스를 이 오르비 체인에서 만들면서 이게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 클레이튼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트리니토 서비스도 만들었었고,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르비 체인이라는 자산이 단순히 벨트 파이낸스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진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 방송,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쯤 제가 올린 방송을 보면은 썸네일에 오르비 체인 1000원, 클레이튼 만원 간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오르비 체인 1000원만 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몇 배 오르기는 했지만 업앤다운을 반복을 하긴 하겠죠. 3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400원까지 가고 내일 다시 급등하고, 가격이 어떻게 흐를지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은 없지만 이 벨트 파이낸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르비 체인의 가격 상승이라던가 가치 상승이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지금 이제 바이낸스 상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 상장 이슈로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정말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벨트 파이낸스 발표 하나로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맞지만 재료를 만들어낸 호재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기인하는 어떤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 그 무언가를 재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료라는 게 소멸될 재료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3월 9일날 만약에 바이낸스 상장을 한다라고 이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3월 9일날 바이낸스 상장을 한다라는 재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3월 9일까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마구 매수를 하고, 그럼 그렇게 그 가격이 펌핑된 상태에서 3월 9일 바이낸스 상장이 되고 나면 그 바이낸스 상장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대부분인데,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벨트 파이낸스 발표를 한 거는 소멸되는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그 오르비 체인이라는 자산이 그 바이낸스와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여러 팬케이크 스왑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큰 가격 상승을 기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오르비 체인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흐름이 좋게 나오다가 며칠 후에 거래소 상장 이슈가 뜨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소멸될 수 있는 재료가 터졌을 때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쯤이 되면 가격 좀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말을 듣고 그 오르비 체인을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르비 체인 2,30원일 때 아마 방송에서 처음 말한 게 3,40원 이때였는데, 뭐 그때로부터 10배가 올랐으니까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많이 이익을 보셨을 텐데, 또 제 주변 지인들도 사실 되게 많이 이익을 보고 있고, 그래도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오르비 체인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 계시다면 너무 축하할 일인데, 익절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많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르비 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최근에 그 클레이 수압에서 그 KSP라는 거를 채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KSP를 채굴을 하려면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 복잡한 과정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실행하는 데까지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금은 제가 퇴사도 했고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클레이 수압 설명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다시 이제 클레이 수압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클레이만 단일 예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수압 풀에다가 클레이랑 S클레이를 뭐 예치할 수도 있고, 이더랑 뭐 USDT, 클레이랑 다이, 뭐 이더랑 비트코인, 클레이랑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쌍으로 이렇게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플랫폼에다가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게 이 클레이튼을 뭐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변경을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바꿀 수 있고, 또 오르비 체인으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다가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이 스왑에 이더리움이 있지도 않은데 이더리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에다가 이 풀 참여자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걸로 이 수압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 번 좀 더 들어주시면 되고, 이 풀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 KSP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동성을 공급을 뭐 대가가 없는데 공급을 그냥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이 수압이라는 이 플랫폼에다가 클레이랑 S클레이를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KSP를 분배를 받는데, 거래 수수료 분배를 받는데, 이게 합쳐서 18% 0.7%다. 여기까지 아마 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은 이해가 되셨을 건데, 클레이를 단일 예치, 클레이만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약 18% 더하기 0.7% 더하기 2.5%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이 두 개 합쳐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76.09%랑 거래 수수료 분배를 3%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수익률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언뜻 보면 뭐 폰지 사기라던가 다단계,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통념상 이런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공부라던가 학습을 해보기 전에 무턱대고 겁을 먹고 에이 그냥 이런 거 그냥 안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인식은 주식 투자 정도는, 뭐 미국 주식 투자도 그렇고 다들 그냥 하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로 사회 통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인식이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은 여전하죠. 근데 비트코인에서 또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알트코인까지 넘어가는 데에 또 어느 정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만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및 다른 알트코인까지 믿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중소형 유망 알트코인까지 또 시야가 넓어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뭐 디파이 메타, NFT 메타에까지 관심을 가지기까지는 또 역시나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클레이 스왑에 예치를 한다던가 오르빗 체인에 보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통념이 바라볼 때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오르빗 보팅을 통해서 20%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부터 보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아왔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지금 18년도부터 3년이 지났는데 18, 19, 20, 21 횟수로는 4년차 동안 이 오르빗 보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해온 서비스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오르빗 보팅이라는 서비스가 정말 당연한 건데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다단계 같고 믿음이 안 가고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오르빗 보팅을 4년 전에 만든 그 회사가 오지스인데 이 오지스에서 클레이와 함께 만든 게 이 클레이 스왑입니다. 과연 이 클레이 스왑이 뭐 이게 뭐 폰지 사기이거나 먹튀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보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클레이 스왑을 진행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그 KSP 채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KSP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냐면 KSP라는 거를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 KSP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상장은 4,500원 정도에서 했는데 좀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 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7,300원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SP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이 보상이라는 게 클레이 스왑 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76%지만 이 KSP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하루에 보상을 받는 KSP 수량은 130개거든요. 약 130개 정도인데 그러면 간단 계산을 해보면은 그 130개를 받았을 때 곱하기 방금 제가 7,000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91만원 어치의 이 KSP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0일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2,700만원 정도를 한 달 동안 받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130개를 채굴 하는데 KSP 가격이 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KSP 채굴이 채굴로만 제가 하루에 130만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이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클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억 원어치, 뭐 비트 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했나요? 제가 한 이더로 한 200개 좀 넘게 그 보내가지고 이더 100개 분량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예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꽤 어느 정도 좀 꽤 되는 액수를 제가 풀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이제 기대 수익이 월 막 2, 3천 이렇게 되고 이게 1년 동안 받았을 때 뭐 거의 뭐 2, 3억 지금 가격에선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기대 수익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볼 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들으시기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생긴 지 딱 3개월밖에 안 됐고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KSP 채굴이 높은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 KSP가 무슨 쓰임으로 쓰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 2021년도 3월 8일 시점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VKSP라는 거를 이 KSP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VKSP에 대한 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지금 KSP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최고를 하려면은 뭐 메타마스크라는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카이카스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오르빗 브릿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클레이 스왑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코리니 유치원 그 유튜버님이세요. 그 영상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코리니 유치원님 참고하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클레이 스왑 예치 시의 우려사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영구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트 이더랑 비트 이더 풀 예치 혹은 이제 클레이 단일 예치 이렇게 두 가지만 이용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네이버에다가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치면은 제일 위에 바이낸스에서 이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비영구적 손실이 뭔지 좀 알게 되시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게 되는데요. 일단 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은 비트 이더를 만약에 예치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예치를 풀고 비트 이더를 받을 때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량이 달라지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비트가 오른 것보다도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영구적 손실을 줄이려면은 예치하는 자산들 간에 그 상승과 하락의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비영구적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 이더 풀 예치와 클레이 단일 예치만 이용하는 거고, 클레이 단일 예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레이만 예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영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클레이 단일 예치 같은 경우에는 20%의 보상만 해주고, 이 비트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0-80%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사이트 가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비영구적 손실 예시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비트 이더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비트 대비 이더가 1.25배를 더 많이 올랐을 때는 총 이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0.6%의 손실이 난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 이더를 예치를 시키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0.6%가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5배 가격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2% 손실. 근데 만약에 비트가 2배 오르고 이더가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총 5배의 가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비트 이더를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만 놓고 봤을 때 25.5%가 손실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변동성이 큰 것끼리 묶어 놓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르빗이랑 클레이를 예치를 했는데 클레이는 2배만 올랐는데 오르빗이 10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전 충분히 그런 상황은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각각을 보유했을 때, 예치시키지 않고 보유했을 때보다 25.5%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KSP 채굴이 되어서 이익을 보는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 비영구적 손실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예치한 자산끼리 가격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비트 이더만 예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개념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먹튀나 다단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클레이 스왑 대충 이렇게 훑어보기만 했을 때는 다단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디파이 서비스가 다단계일까요?
카카오라는 그 브랜드를 걸고 하는 이 서비스가 다단계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외에서는, 해외 마켓에서는 되게 한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유행이 돌고 있거든요. 뭐 유니스왑이라던가 스시스왑, 뭐 1인치 이런 게 다 플레이스왑이랑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한 그런 디파이 서비스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잘 살아남은 그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스왑 풀에 참여했을 때 보상받는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가 지금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KSP라는 토큰을 받았을 때 이 KSP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아직 불명확하다라고 해도,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유니 토큰, 뭐 1인치, 스시, 뭐 이런 거버넌스 토큰들이 다 가격 상승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는 이 클레이스왑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 KSP의 가격 상승도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SP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바로 시장에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고, 저는 KSP를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이제 해킹 문제는 진짜 우리가 암호자산 투자를 하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이게 되게 그 절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당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뭐 이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오입금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되고, 또 KSP를 모을까 팔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이 거버넌스 토큰이 가격이 상승하는 게 트렌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런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디파이가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시장의 트렌드인데, 저는 이 디파이라는 그 어떤 한 분야가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이 암호자산 시장에 살아남을 어떤 하나의 한 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이스왑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VKSP 호재가 3월쯤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정식으로 이제 VKSP에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KSP가 많이 그 상장 이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채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모아 보는 게 결국에 좀 어떤 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황할 수 있지만 좀 클레이스왑 그리고 뭐 오르비 체인 KSP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정말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뭐 1년에 뭐 20%, 1년에 뭐 7, 80% 이런 단위 자체가 너무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암호자산을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귀찮고 어렵고 안 하고 싶은 거야말로 가장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1년 전쯤에 그 오르비 체인 투자할 때 투자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오르비 체인 그 오르비 체인을 투자하는 보성님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블로거가 있는데, 그 블로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오르비 체인이 이게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비트 거래소에서 그 듣보잡 올비트 거래소에서 BTC나 이더리움을 보낸 다음에 그 이더마켓이나 BTC 마켓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그 오르비 체인을 그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르비 체인 가격이 10원에서 20원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번거로움을 굳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르비 체인으로 정말 좀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정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그걸로 큰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번거로움을 제가 감수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KSP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번거로움을 감수를 했고 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KSP 토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믿고 투자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보 제공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구독자님들의 어떤 선택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풀에 참여해 보실지 말지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